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최적화 기법인 슈딩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콜로케이션 메소드의 특징이 지금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라는 물리량이 있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다이내믹스를 알고 있을 때 이 다이내믹스를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으로 만들어서 최적화 솔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콜로케이션 메소드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1차원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여서 매우 간단한 시스템이었지만, 만약에 보행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복잡한 시스템이 되는 경우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 다이내믹스를 모를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슈팅 메소드는 이 다이내믹스를 전혀 모른다, 다이내믹스를 블랙박스 취급한다 라고 가정합니다. 이런 기법인 슈팅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시작을 하기 전에 힐링 메소드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 스텝과 이 종료 스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체 시스템을 모른다,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0.1초 뒤 다시 한번 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0.1초 뒤 시뮬레이션하고, 0.1초 뒤 시뮬레이션하고, 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멀티플 슈팅 메소드가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작 지점과 마지막 스테이트만 주어졌을 때 이 사이 전체 스텝에 대해서 알아서 최적화를 해주는, 알아서 전체를 블랙박스로 보고 최적화를 해주는 싱글 슈팅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싱글 슈팅 메소드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슈팅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슈팅 메소드에서 콘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은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사실상 하나인데요. 파이널 스테이트만 콘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죠. 이 시작 지점과 마지막 지점이 주어졌을 때 이 사이는 자기가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시작 스테이트는 항상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점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점은 파이널 스테이트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위치는 D, 속도는 0이 되도록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제약 조건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리어블, 변수는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코스트 펑션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시간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간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각의 타임 스텝마다 컨트롤 시그널이 되는 UI가 되는데, 지금은 n 플러스 1 등분을 했으므로 n 플러스 1개, 그래서 도합 베리어블 n 플러스 2개와 컨스트레인트 2개가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슈딩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트 펑션이 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 컨트롤 시그널, 전체 스텝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n 플러스 1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두 개 다 더해보면은 n 플러스 2개가 되는데, 파이썬에서 인덱스를 시작할 때는 시작이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n 플러스 1개까지 인덱스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컨스트레인트 살펴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이널 스테이트, 위치는 D, 속도는 0, 그래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컨스트레인트가. 방금 전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콜로케이션 메소드랑 비교해보면, 콜로케이션은 베리어블이 3n 플러스 4, 그리고 콘스트레인트가 2n 플러스 4여서 훨씬 더 제약 조건과 변수가 많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은 매우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구현도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제가 초기에 말했던 것처럼 전체 시스템이 뭔지 모른다, 블랙박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단점은 이 사실은 콘스트레인트가 많다는 것은 힌트가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힌트가 적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장단점을 갖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슈딩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슈딩 메소드는 여기에 있는 슈딩 SLSQP와 트러스 콘솔로 제가 솔버를 두 개로 나눠서 구현해 놨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솔버의 차이뿐이니까 저는 여기 있는 첫 번째 SLSQP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딩 SLSQP를 실행해 보면 처음에 뭐가 잔뜩 지나가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최종 결과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결과를 보면 0.75까지는 최대 이제 풀악셀을 밟고 1.75까지는 이제 풀 디엑셀레이션, 풀 제동을 거는 이 기법은,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잔뜩 나왔는데요. 사실 이 슈딩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잠깐만요. 펜을 바꾸고
슈딩 메소드를 구현을 할 때 이 슈딩 메소드는 시작 지점과 끝점만 주어지고 이들 사이에 다이내믹스는 전혀 모르는 블랙박스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최종 우리가 구해야 되는 컨트롤 시그널들을 의미로 랜덤하게 셋업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최종 파이널 스테이트가 우리의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지 이 상황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결과를 보시면 이 여기 있는 유심이라는 결과가 곧 컨트롤 시그널들입니다. 컨트롤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최종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파이널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다면 이 시뮬레이터가 중단이 되는 이러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이번에도 컨스트레인트와 베리어블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베리어블은 시간에 대한 t 하나와 그리고 컨트롤 스테이트 n개, 그래서 n 플러스 1개, 그래서 총 n 플러스 2의 베리어블이 필요했습니다. 컨스트레인트 이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것이 미니마이즈 펑션 안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코스트 펑션은 x0가 되는 시간 t가 되고요. 이 코스트 펑션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 메소드는 SLSQP고 컨스트레인트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인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넌리니어 펑션으로 함수로 구현해서 전달하고 있죠. 이 넌리니어 펑이라는 펑션의 리턴이 컨스트레인트인데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파이널 스테이트가 되는데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가 포지션과 벨로시티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주어졌을 때 이 끝 지점만 보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아래에 비교를 한번 해놨는데 콜로케이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콜로케이션에서는 베리어블이 3n 플러스 4, 컨스트레인트가 2n 플러스 4 해서 지금에 있는 슈딩 메소드보다 훨씬 이 변수들이 많았죠. 시뮬레이터 함수가 우리가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시뮬레이터 함수는 임의의 컨트롤 시그널 U를 줬을 때 이 위치와 속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여기 있는 시뮬레이터 코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컨트롤 U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 될지 이것을 저는 ODE 인트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ODE 인트는 우리가 일전에 로봇팔 시뮬레이션 할 때 쓰였죠. 첫 번째 매개 분수가 운동 방정식이었는데요. 첫 번째 매개 분수의 컬 함수를 가보면 이번에는 제가 운동 방정식을 구해놓지 않고요. 사실 그렇게 운동 방정식 다 알고 있으면 이 콜로케이션 쓰겠죠. 그래서 여기 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임의의 1차 함수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함수를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의의 컨트롤 시그널 U가 될 때마다 이 내부에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는지도 임의로 해서 그래서 블랙박스를 구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거친 결과가 우리의 컨스트레인트 파이널 스테이트와 일치해야 되고요. 이 상황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SLSQP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컨트롤 시그널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계속 열심히 최적화하면서 SLSQP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이 슈딩 메소드 코드에서 여기 있는 n이라는 것이 스텝을 몇 등분할 것인지인데요. 이 슈딩 메소드는 제가 일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10으로 했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키워보시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실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슈딩 메소드 같은 경우 그리고 싱글 슈딩 메소드 같은 경우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주어졌을 때 오로지 이 최적화 솔버가 스스로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를 만족하는 모든 컨트롤 시그널을 알아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지금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해서 아무리 계산을 계속해도 여기까지 이상한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 수 없고 이 지점부터 항상 실패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이 전체 시스템의 솔루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지점까지는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A부터 B까지 한번 끊고 다시 B부터 X까지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T까지의 스텝을 n등분해서 이 각각의 스텝마다 슈딩 메소드를 적용하는 이 방식이 바로 멀티플 슈딩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n-1 등분을 해서 각 스텝마다 슈딩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법도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해서 콜로케이션 메소드와 슈딩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